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좀 올렸던 내용이랑 이제 많이 겹쳐지는데, 아무래도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웹사이트 이제 가서 보시면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 알 수 있고요. 어드바이저한테 따로 물어봐도 결국 여기 있는 내용이랑 게 똑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문의하시기 전에 먼저 이 페이지를 숙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도 뭐 영어로 보기 귀찮으면 한국어로 보는 거죠. 취학생도 있고 신입생도 있고 여기 보면 F1 비자라는 게 미국 유학생 비자예요. 유학생 비자는 보통 5년 정도 되죠. 이 유학 비자가 이제 취득하셔야지만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같은 경우는 이 F1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I-20이라는 서류를 주세요. 그러니까 I-20이라는 서류를 이제 발급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 학교나 발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민국에서 아마 이제 검열이 아니고 뭐죠? 한국어도 다 까먹었어요. 이민국에서 이제 평가를 해요. 이 학교 정도 되면은 유학생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이제 브룩헤븐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디스시티 커뮤니티 컬리지는 유학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 I-20를 발급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에요. 이 I-20는 어떤 거냐면요. 학교가 학생을 이제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의 신분을 예, 대신해서 보장해 준다고 해야 되나? 어떤 스폰서 같이 이 사람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학생이라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보장해 주는 거라서 이 I-20가 비자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도큐먼트고 이 I-20를 이제 지원하시는 학교,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I-20 서류 들고 기타 등등 다른 서류들을 들고 미국 대사관 가셔서 이제 유학생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이제 그 순서에 대한 게 이 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입학 기간이라고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볼게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가을 학기는 보통 8월 한 20 며칠쯤에 시작해서 12월 뭐 10일 전후로 이제 끝납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12월은 좀 수업이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늘어지면 안 돼요. 정말 민족 대이 이동이 크리스마스에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학기는 좀 시작은 여유롭고 끝날 때는 좀 빨리빨리 하게 돼요. 어쨌건 이 가을학기 때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분은 앞서 말한 어떤 서류들 있죠? I-20 발급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4월 1일부터 6월 1일 이 사이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6월 1일이 넘어가면은 어, 가을학기 진행을 이제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드바이저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근데 늦어도 6월 1일 전에는 가을학기 수업을 듣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검토를 하고 뭐 또 서류 한국으로 보내고 하면은 시간이 점점 이렇게 딜레이 될 수도 있고요. 6월이면은 미국에서는 벌써 여름 이제 휴가 계절이잖아요. 근데 여름 휴가를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 서류를 받은 담당자가 2주 휴가를 가면은 그 서류는 그 책상에서 2주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원하고자 하시는 학기를 이제 선택하셨다면은 가장 빠른 날짜에 지원하시는 게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학기를 목표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10월이 다 돼서 극적으로 서류 이제 제출했었어요. 저처럼 이러시면 이제 안 됩니다. 왜냐면 너무 일정이 빡빡해져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정리해야 되잖아요. 뭐 집에서 뭐 전세도 살았다면 전세도 또 해결해야 되고 내가 사놨던 뭐 가구도 좀 처분해야 되고 짐은 어디까지 버릴 것인지 이런 것도 힘들고 회사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려했어야 되고 또 미국에 들어와서도
이게 한 번에 유학생이 우르르 들어오다 보니까 일찍 들어와야지 좋은 집을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찍 들어와야지 좋은 중고차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뭐 처음에는 일단 가벼운 중고차로 시작해요. 근데 작고 하다만 중고차로 시작하는데 모든 유학생들이 원하는 차가 대부분 비슷해요. 미국의 뭐 코롤라 아니면은 시빅이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차들이 후두둑 나가기 전에 빨리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프로세스 빨리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여유 있게 입국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미국에 여유 있게 입국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가을 학기가 뭐 1월 10일에 시작된다 하면은 유학생들은 그 전으로 이제 30일 전 12월 10일부터 입국이 가능할 거예요. 저는 근데 왜 12월 말에 들어왔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작업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일 처리가 다 딜레이 돼서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늦게 들어오니까 비행기표도 비싸고, 차를 사려고 했더니 좋은 차들은 다 팔리고. 왜냐면 한국에서만 유학생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학생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12월에 제가 입국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라서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매장에 나가면은. 그래서 차 사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좀 빨리 서류 작업하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가능하면은 수업하기 한 달 전에 입국하셔가지고 좀 셋업을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파트를 구하셔도 되고 하우스에서 이제 하는데 하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렇게 룸 쉐어해요. 룸 쉐어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사셔도 되고 어쨌건 좋은 곳에서 이제 지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오셔서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곳, 좋은 집, 좋은 차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늦게 왔었고 아파트 구하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었고 그냥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돈이 공중에서 사라져요. 차를 빨리 사야 되는데 차를 못 사면 어떡해요? 차를 렌트해야 되잖아요. 렌트비가 뭐 하루에 50불이라고, 50불보다 훨씬 비싸지만 50불이라고 그러면은 열흘이면 500불이고 20일, 3주면은 뭐 얼마지? 제가 진짜 돈을 많이 썼군요.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이 많이 날라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돈도 많이 허비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만난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남편분도 데리고 이제 자녀분도 데리고 오신 분이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허송세월 안 보내고 허투루 돈을 안 쓰시고 한국에서 다 알아보셨대요. 아파트도 한국에서 그냥 계약해 버리시고 자동차도 그냥 중고차 한국에서 계약하셔가지고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 자동차 업체가 자동차를 공항에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차 가지고 본인이 계약한 아파트에 들어가셨는데 한국에서 전기회사도 알아봐서 다 컨택해 놓고 뭐 인터넷 회사까지 다 해가지고 도착한 날 바로 자기 차로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편하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말을 듣고 제 자신을 정말 반성했고요. 저 같은 실수를 다른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재정 증명 부분이거든요. 2만 1,000달 하니까 굉장히 좀 올랐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가족을 데리고 오시면 2만 1,000달러에서 이제 5천씩 더 더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저 혼자였으니까 더 추가적으로 한 거는 없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 F1 비자가 유학생 비자고요. F2는 유학생의 가족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유학하러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아이는 F2 비자를 받습니다. F2 비자를 받으면은 아이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컬리지에서 공부하시고 아이는 그 지역 좋은 공립학교에 무료로 이제 수업을 받으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에 어린 자녀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도 꽤 있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세스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궁금한 사항, 이 튜이션에 대해서도 이 페이지에서 다 안내를 하고 있어요. 튜이션은 총 3단계예요. 이 달라스 카운티에 사는 학생들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를 다녀요. 크레딧당 79불인데 12학점을 다 듣는다고 해도 돈이 한 학기에 1,000불이 되지 않아요.
정말 저렴하죠. 근데 이 달라스 카운티에서 거주를 하는데 1년 이상 세금을 내면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지냈던 어떤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1년 살았다고 해서 여기 이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달라스 카운티에는 살진 않지만 그러니까 달라스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이 아웃 오브 카운티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요. 크레딧당 135불을 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타지에서 온 친구들은 크레딧당 이제 200불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컬리지, 브룩헤븐 커뮤니티 컬리지는 이 튜이션이 크레딧당 이 비용만 계산하면은 다른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만약에 유학생들이 와서 어학연 수는 9학점이죠. 부학점 하면은 튜이션이 1,100불, 이 1,800불 이게 다예요. 유학생 보험 안 들으셔도 되고요. 뭐 주차 비용도 따로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튜이션은 깔끔하게 1,800불인데 교재비 뭐 이것저것 산다고 해도 2,000불이 채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9학점인 게 뭐 8학점인 학교도 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학교에서 정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민국에서 이 유학생 비자를 발급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죠. 그럴 때 이제 유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을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수업도 거의 안 듣고 출석도 거의 안 하면 이 사람은 유학을 온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일을 하러 왔다고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학점으로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 다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9학점이고요. 컬리지 레벨의 수업을 들으면은 12학점 정도 돼요. 그 유니버시티도 아마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러니까 유학생은 12학점을 기본으로 듣고 추가로는 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12학점 미만으로 듣는 건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다시 대학원을 가면 대학원생도 또 다시 유학생일 경우 9학점 이상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다시 어학연수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브룩헤븐 커뮤니티 컬리지 기준으로 9학점인 이유, 어학연수가 9학점인 이유는 과목이 총 5개인데요. 그중 4개는 한 과목당 2학점이고요. 하나는 1학점이에요. 어떻게 4과목이 구성되냐면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 이렇게 각각 4과목이고요. 한 과목은 약간 재밌는 과목이에요. 모여서 뭐 영화도 보고 액티비티도 하고 그래서 좀 편하게 영어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tal 9학점이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면은 이제 9학점보다 좀 더 들어야죠. 그래도 컬리지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12학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컬리지 12학점을 듣게 되면은 학기가 한 학기 2,400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유학 온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학비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걸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하러 간다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들 줄 알았는데 학비가 너무 저렴한 거죠. 물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저렴하고 공립대학을 가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다가 4년제 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면은 좀 장학금 혜택이 많아요. 저번 학기 작년에는 UNT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학기에 한 8,000불 정도 장학금 받아서 그 정도 내고서 이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8,000불인 이유는 이제 유니버시티 가면 되게 피가 많아요. 유학생 모금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뭐 비용이 많이 붙기 때문에 한 8,000불 정도? 근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장학금 받아서 8,000불 내서 내는 게 왜 많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즘 미국 안에서도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 8,000불은 인스테이트 아이들,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더 특별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그 정도 되는 이제 학비를 내고 다녀요. 그래서 한국만큼이나 미국도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도 대학은 그만큼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졌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변 친구들, 그러니까 유학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어쨌거나 2년 정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비 저렴하게 다니고, 또 4년제 유니버시티 가서 뭐 한 학기 8,000불 내고 다니면
결국 다 합치면은 그래도 다닐만 하다는 거예요. 토tal 튜이션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한국에서 어학연 수만 왔다가 한국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 뭐 대학교 한 학기 다니고 1년 다녔던 친구들의 경우죠. 그런 친구들 그냥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대학 생활을 그냥 접고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이제 봤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도가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모든 대학교가 이제 다 합쳐져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불리는데 보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학교는 사실은 이렇게 세 개예요. 놀스레이크, 브룩헤븐, 리치랜드인데 사실은 저는 여기 두 개가 좋아요. 근데 리치랜드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전공하시고 싶으신 분은 리치랜드 많이 가십니다. 엘센트러는 다운타운 정말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좀 학교 다니면 재밌다고 그래요. 미국 도시에 사는 느낌 난다고 다닌 친구들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기 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주차장이 없어요. 왜냐면 달라스 도심에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까지 만들 수 없어서 학생들에게 그냥 이렇게 공공 대중교통을 이제 타라고 권합니다. 문제는 수업이 밤 9시에도 끝나고 10시에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좀 밤에 다운타운을 걸어 다니면서 이게 대중교통을 탄다는 게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학교가 또 패션이라던가 뭐 호텔 경영, 아니 뭐 제과, 제빵 이런 게 좀 유명해요. 그게 이제 특성화된 학교라서 전공이 그러신 분들은 이제 다니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시는데 또 막상 다닌 친구들이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밤에 좀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아저씨들이 뭐 달라붙는다거나 이런 일은 있었는데 대신에 그 주변에 경찰은 항상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그냥 꺼려진다는 정도지 못 다닐 정도는 아니고 이 나머지 세 군데는 한국 분들 거의 안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생각해 보신다면 여기 세 개, 놀스레이크, 브룩헤븐, 리치랜드까지 이제 생각해 보시고 엘센트러는 미국에 오셔가지고 혹시나 전공이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여기에밖에 없다, 엘센트러밖에 없다 하시면 다니셔야죠. 제 친구들 많이 다녔어요. 특히 이게 패션하는 친구들 여기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여기 나와서 이제 취직한 친구도 있고 했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그래도 제 친구들 다 무탈하게 다니기는 했어요. 대신에 좀 무섭긴 했대요. 밤에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권하지도 않고 뭐 반대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곳이 엘센트로예요. 놀스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요 동네에서 일을 해서 자주 보는데 다시 보니까 학교도 예쁘기도 하고 여긴 좀 대중교통이 좋아요. 이 놀스레이크 바로 앞에 이제 다트라고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다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대중교통을 타면, 공항까지도 가고, 다운타운까지도 가고 해서, 만약에 차 없이 지내시고 싶으신 분들, 차 없이 그냥 뭐 단기 어학연수 하다가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은, 놀스레이크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거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영상이에요. 보시고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